삶은 모든 것이 생성 변화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 변화하는 그런 중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반영해야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작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작품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진실에서 멀어지니까. 이게 이제 플럭서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말은 대단히 멋있었지만 이제 뒷감당이 어렵다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보러 왔는데 어떻게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감을 준 인물이 있어요. 중요한 영감을 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존 케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위 음악가예요. 전위 음악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공연이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음악의 근간을 뒤흔든 새로운 공연 예술, 전위 음악이죠. 공연 예술로 플럭서스의 길을 연 전위 음악가가 존 케이지입니다. 머추너스라고 하는 플럭서스의 창시자 이 사람이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이 존 케이지입니다. 존 케이지 쫓아다녔어요. 근데 존 케이지는 또 누구의 제자냐? 마르셀 듀샹의 제자죠.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 미술에서 남긴 업적을 자기는 음악에서 구현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까뒤집은 사람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존 케이지라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존 케이지라는 사람도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음악계에서는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미술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존 케이지는 남들이 안 해본 건 다 해봤습니다. 음악에서. 그래서 이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했던 것이 전위 음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었나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물의 작업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무대 위에 별의별 물건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초시계입니다. 초시계. 그래서 초시계 딱 눌러놓고 자기가 시계를 보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물 뿌리개로 이제 욕조에 있는 화초나 이런 거에다 물도 주고, 탁자에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기에 종이 놓여져 있으면 종을 한번 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때 각각의 물건들이 소리를 내겠죠. 여러분, 그 소리가 바로 악기가 내는 그 소리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별의별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리가 이게 음악이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한 거죠. 자기가 작곡을 해갖고 작곡한 것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이런 그 음악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존 케이지에게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승님이 미술에서 한 그런 업적을 나는 음악에서 이뤄보려고 합니다. 스승님이 누구예요? 마르셀 듀샹이죠. 마르셀 듀샹이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듯이 자기는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야. 그래서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추종자들이 막 선생님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무대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해괴한 그런 전위 음악 공연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해본 그 미술의 뜻을 둔 젊은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존 케이지에 빠졌던 젊은이 중에 이 남자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여러분,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뭐 셈베르크도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유학 생활할 정도로 집은 부자였죠.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고생을 좀 하게 되는데, 플럭서스를 대표하는 전위 예술가 백남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럭서스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냥 점잖고 격식 갖춘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러 올까요? 절대 안 보러 오겠죠. 그러니까 플럭서스 공연은 하여간 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면은 약간 맨정신인 사람들은 낯간지러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플럭서스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플럭서스 하는 사람들은 짐짓 한번 마음 먹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딱 올라가면 눈빛이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쫙. 그런 인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무대에 올라와서 눈이 딱 뒤집어지더니 저걸 맨정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졌다! 이 백남준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졌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플럭서스는 안 보러 가도 백남준 공연은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희한한 행동을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죠. 그래서 백남준은 독일에 음악 공부하러 갔는데,
가서 공부하던 중에 희한한 전위음악가가 와서 공연한다더라. 그런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57년쯤 됩니다. 그때 존 케이지 공연이 하필이면 백남준이 머물러서 공부하던 라인 강변 그 동네에서 존 케이지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딱 보러 가가지고 백남준 씨가 완전 충격 먹었어요. 완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자기는 정형화된 음악이 싫어서 어느 정도 앞서가는 음악, 쇤베르크라든가 뭐 이런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물고기가 물을 봤어. 이런 거죠. 자기가 물을 봤어. 그래서 존 케이지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고,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저건데 이거를 존 케이지 선생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백남준 씨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정통음악을 공부하던 음악학교에서 이제 플럭서스 예술가로 완전히 전향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꽂히면 또 백남준 선생은 대단하죠. 이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1959년이니까 자기가 존 케이지를 처음 본 지 2년 만에 자기가 기획해서 존 케이지 헌정 공연이라는 것을 하죠. 영감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준비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에 헌정 공연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인사 나누고 뭐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백남준 선생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 바로 옆에 동양 남자분이 좀 웃고 있죠. 이분은 윤이상 선생이에요. 백남준 선생이랑 친구죠. 자, 그래서 이제 존 케이지에게 자기가 열렬한 추종자임을 밝히면서 열심히 이런 공연을 하고 있다가 머추나스를 만난 거죠. 머추나스가 자, 작품을 만들지 않는 게 예술이지. 딱 그랬더니 혹. 그래서 백남준 선생 깨달았어요. 나는 음악가가 아니라 미술가였어. 이걸 깨달은 거죠. 나는 미술가였어.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전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머추나스를 딱 만나는 순간에 플럭서스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할게. 자, 그래서 플럭서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플럭서스의 최고의 스타에 오르게 되죠. 이제 다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백남준 선생은요, 평소에 살아계실 때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눌하고 이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약간 초연한 말투로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백남준 선생이 이런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인간이 100% 이렇게 전향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신의 무대를 만난 거죠. 플럭서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백남준 선생 공연 장면인데, 자, 여러분, 그 관람객들이 꽤 많이 왔죠? 백남준 선생의 공연은 그 62년, 63년 이 무렵에는 매진을 기록할 정도, 밖에서 표를 못 구해가지고 사람들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할 정도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인기 있었던 지역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나 한번 볼게요. 원 포 바이올린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 바이올린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탁자가 있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 하면서 이제 보고 있죠.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지겨운데 이렇게 될 쯤에 바이올린이 딱 이렇게 머리 정수리 위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상이 좀 불길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 하자는 건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왜 저러냐 이렇게 된 거죠. 왜 저러냐. 두 손으로 바이올린을 탁자에다가 있는 그대로 내리치는 거죠.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원포 바이올린이라는 공연을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바이올린의 목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시서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걸 악보라고 하거든요. 플럭서스 사람들 악보라고 하는데, 악보에 보면은 바이올린 목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고, 몸 중앙으로 가져와 위로 들어 올리는데 절대 속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정수리에 올라오는 데까지 정확하게 2분이 걸려요. 2분. 그러니까 빨라져도 안 되고 천천히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남들 보기에는 안 움직이죠. 근데 이걸 2분 동안에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리쳐라. 예, 박살 내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원포 바이올린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딱 하시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 불길하게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가 있어. 저기 피아노. 백남준 선생은 피아노 잘 치시죠. 피아노를 몇 번 대당땅땅 쳐봅니다. 그러다 대단히 화난 표정을 갑자기 지으면서 갑자기 위에 놓여있는 대패로 피아노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악 싹싹싹 쓸어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옆에 톱을 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싹싹 썰더니 성에 안 풀려서 이제 도끼로 찍는 거죠. 푸악 하면 이제 이런 그 피아노 안쪽에 있는 막 건반 막 튀어나가고 막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그거 지켜보는 거죠. 이게 피아노 작업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하신 다음에 땀에 범벅이 됐겠죠. 땀에 범벅이 된 다음에 저쪽 구석을 가니까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다 머리를 팍 쳐박는 거죠. 머리를 탁 쳐박았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쫙 꺼내가지고 옆에 화선지가 놓여있네요. 화선지가 놓여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착 박더니 쫙 이렇게 흔든 거죠. 일필휘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물통에 물이 들은 게 아니라 먹물이 들었어요. 먹물이. 그래서 그 먹물로 머리를 콱 찍어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사람들 좋다고 박수 치는 거죠. 우와! 이렇게 박수 치고 막. 그리고는 여러분 그 화선지 곡의 거의 마지막 레퍼토리거든요. 쫙 먹었고, 지쳤죠, 이제. 지쳐가지고, 관객들이 마주 보이는 저 턱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구두를 벗습니다. 구두를 벗은 다음에 옆에 생수통이 있어요. 생수통으로 구두에다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따른 다음에 원샷 한번 해주는 거죠. 쫙 이렇게 쫙 한번 해주고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연이 끝났는데 여러분 요 백남준 공연 한번 보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왠지 입소문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일본 같은 데서는 백남준 선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렀고요. 요새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 공연장에 여고생들이 아시겠어요? 백남준 선생 공연장에 여고생들이 남준쌍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백남준 선생이 이제 공연 끝나고 대기실에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있으면은 막 여고생들이 난입을 했다 그랬죠. 난입을 해가지고 막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그랬다니까.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아시겠죠? 백남준 선생은 플럭서스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공연하는 인간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였어요.